상철이는 올해 중학교 1학년 14살이었습니다. 지난 6월 15일 상철이는 울산의 한 건물 옥상 위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유서는 상철이가 죽고 난 뒤에 발견된 두 번째 유서입니다. 그런데 이 유서는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재심 청구했잖아요. 네. 재심에서까지 학교 폭력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저는 억울해요. 네? 애가 학교 폭력 때문에 죽은 게 맞는데 너무 억울하니까 내 자식을 어디에든지 진상 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한 게 이걸 만들어 갖고 해야 되겠다. 그래 갖고 만든 겁니다. 그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아들의 유서를 조작하면서까지 아버지가 밝히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상철이 엄마는 상철이가 5살 때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단둘이 사는 상철이는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그가 다니던 학교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4월 28일. 교실에서 엎드려 잠을 자던 상철이를 같은 반 친구가 일어나라고 머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가 난 상철이가 갑자기 교실 창문으로 달려가 뛰어내리려 한 것입니다. 다행히 선생님과 학생들이 상철이를 붙잡아 상철이가 다치는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4월 28일 날 1차 자살 시도하고 나서 1교시 마치고 나서 교감 선생님이 상담을 했는데도 아무 말을 안 해요. 누가 괴롭힌다, 누가 너를 이랬나 이야기를 지명한 학생이 없었고. 그런데 그날 저녁 상철이는 그동안의 학교 생활에 대해 아버지에게는 소상히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밤에 저녁에 만나갖고 집에 와갖고 애한테 물었어요. 왜 그랬냐? 왜 학교에서 뭐가 힘들어? 이러니까 이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반 애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모자 쉬고 있으면 모자를 툭 치고 그 다음에 뒤통수 때려놓고 뒤로 싹 숨고 책가방 숨기고 책도 숨겨버리고 그리고 주번 때 교실문 못 잠그게 방해하고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 일 이후로 상철이는 학교를 쉬고 인근의 대안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5월 16일에 상철이의 자살 시도 사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위원회의 결과는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거 참 학폭을 어렵다. 왜? 그래 이제 저도 왜 그럼 물어보니까 성격상 중학교 1학년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일인데 참 그래도 좀 마음의 스트레스는 받았겠구나.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학부로 볼겠다 해가지고 또 처분 내리자고 제가 뒤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철이 아버지는 학폭의 결과에 승복할 수 없었습니다. 내 자식이지만 입장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거는 장난식으로 한 대 툭 치고 가지만은 그게 10명이 되고 15명이 되면 지는 고통일 거라고요. 예? 애들이 왜 나한테 이러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도 저한테 있잖아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집에 와갖고 지가 그래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내한테 걱정할까봐 얘기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러던 중 6월 15일 상철이는 평소 다니던 방과후 학교가 있는 이 건물의 옥상에서 몸을 던져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당시 상철이 필통에서 발견된 유서입니다. 자신을 비관하는 글들과 함께 당시 그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식이 뭐 어쨌든 가나 뭐 안 좋은 선택을 했는데 얼마나 지는 가면서 뛰어내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 아빠가 나를 못 지켜줬구나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라도 내가 뭐 굶어 죽든지 어떻게 다 내일 당장 오그라져가 죽는다 이거 우리 애 다 쳐다보야지. 지가 억울했던 거 애들 괴롭힘에 죽었다는 거 다 알리고. 상철이 자살 시도 사건에 대한 학교폭력위원회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에는 평소 그의 학교 생활에 대한 내용이 보입니다. 상철이는 초등학교 때도 자살을 시도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여부를 알아보려고 상철이 초등학교 담임한테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만
끝내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철이 아버지가 초등학교 담임교사와 통한 녹취록을 통해 자살 시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실에서 죽고 싶다고 외친 이 일로 상철이는 6학년 때 위클래스의 상담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위클래스의 상담 여부는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임에도 A 중학교 측은 상철이가 위클래스 상담을 받은 횟수까지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4월 28일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 학생이 어떤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젠가 저희한테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에 대해서 저희도 궁금해서 알아볼 자료가 없잖아요. 아버님은 별 문제 없었고 정말 뭐 그랬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담임선생님 초등학교 때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밤을 쫓기 위해서 잠을 상철이 초등학교 생활 기록부입니다. 이 기록부를 통해 볼 때 상철이에게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상철이는 컴퓨터 다루는 것을 좋아해서 초등학교 때 각종 정보 관련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중학교 입학 전인 2월에 상철이가 지역의 한 건강정진센터에서 받은 정신건강검사 결과입니다. 결과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입학하고 한 달 뒤인 4월에 학교에서 실시한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를 보면 상철이는 관심 대상에 분류될 정도로 정신건강이 나빠졌습니다. 4월 28일 상철이가 자살 시도를 한 후에 지역의 한 병원에서 심리 상담을 한 후의 결과도 그렇습니다.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을 한 1시간 정도 면담을 했거든요. 전혀 이상 없었다는 거죠.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오히려 담임선생님하고 친하게 지냈고 진짜 자기 표현도 확실히 했고 교우 관계도 괜찮았다. 거기에 대한 그런데 중학교에 입학해서 갑자기 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 관심 우선군으로 나오고 또 이게 상당히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였다는 것은 초등학교 때하고 중학교 때 환경이 좀 달라졌다. 무언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학교의 말은 좀 다릅니다. 대상원 3일이면 입학하고 한 달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은 아이들이 서로를 파악해가는 시간이라서 한 달은 아닙니다. 한 달 정도는 아이들이 정말 서로 관찰하고 조심스럽게 서로를 이렇게 대하지. 그런데 그 한 달 기간 안에 뭔가가 그런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게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상철이 중학교 담임교사는 거부들이 상철이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이제 다른 친구들이 하고 이렇게 뭐 등을 친다 뭐 자주 엎드려 잤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제 주위 아이들이 이제 깨우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기분 나쁘다 싶으면 선생님한테 얘기도 하고 그러면 선생님이 치지 마라. 깨울 때는 뭐 조심해서 깨우는 식으로. 선생님이 일상적으로 아이들 지도하듯이 충분히 지도를 해온 상태였고. 이곳은 상철이가 중학교 입학 전부터 방과 후 수업을 들었던 곳인데 여기서도 상철이 생활에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애들 관계나 교우 관계나 학습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이는 학습은 꽤 잘하는 편이었고요. 평균이 한 80점 정도 됐었죠? 네. 아이들이랑 뭐 여럿이 어울려서 이렇게 막 자기 뭐 속내를 얘기하고 그런 친구는 아니었지만 뭐 게임 얘기를 하는 소수 몇몇 친구랑은 소통을 하며 지내는 아이였어요. 그 학기 초에 정신보건증진센터에서 검사를 했을 때 아이 다 정상으로 나왔거든요. 또 저희가 또 같이 데리고 있으면서도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느껴진다 뭐 이런 상황도 아니었고요. 상철이가 자살 시도 후에 다녔던 대안학교에서도 큰 문제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저희 학교 이제 막둥이였거든요. 그리고 얘가 너무 표정도 밝고 학교 와서 선생님한테 그 수학 문제도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제 적극적으로 얘가 이제 그랬었거든요. 야, 얘가 이렇게 좋아져서 참 고무적이다. 이제 그러고 있었거든요, 사실은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입니다. 그런데 회의록 중에서 학교 폭력이냐 아니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평소 행동이 다른 친구들에게는 특이하게 보였고 그 특이한 점을 친구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못하고 말투를 따라한다거나 자고 있는 학생을 건드리거나 피해 학생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흔한 장난도 피해 학생에게는 더 크게 느껴지고 그 점들이 피해 학생을 힘들게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해 학생은 같은 반 전체 학생들이 본인을 힘들게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좀 비춰봤을 때 물론 가해 학생들은 한두 번, 두세 번 이렇게 장난식으로 툭툭 치거나 말투를 따라한 정도거든요. 근데 한 반에 25명이 두세 번 따라했을 때, 두세 번 툭툭 쳤을 때 이 학생은 50번을 겪어야 됩니다. 이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물론 가해 학생 한 명으로 봤을 때는 아주 경미한 거죠. 근데 이 피해 학생이 직접적으로 받는 고통은요, 그게 25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학교 폭력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개념인 거예요. 하지만 학교 측은 상철이 입장에서 표현한 회의록의 한 부분만 보고 학교 폭력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야기했듯이 등을 때리는데 그 성격 검사진을 제가 보니까 참 뭐랄까 그렇게 느낄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 입장에서 이걸 썼어요. 학부 회의록에서 요거 보고 학폭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집단적인 학교 폭력이나 따돌림으로 보기보다는 학생의 어떤 이런 어떤 문제 그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느낄 수 있겠구나. 그래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따돌림을 학교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항목으로 따돌림에 대해 자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6일에 열린 상철이 자살 시도 사건에 대한 학교 폭력위원회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모든 절차에서 빠져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피해 학생의 진술이거든요. 어디에도 피해 학생의 진술은 없습니다. 피해 학생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도 확인도 안 된 상태인데 뭘 해줄 수 있는 거죠?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다 해줬다 하더라도 그것은 피해 학생이 원하는 건지 원하지 않는 건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버지하고 면담을 했을 때 또 다른 피해 사례로 이제 제가 봤을 때 판단이 되는 것은 이 분이 원했던 것은 친구들의 사과였습니다. 진심의 사과. 그런데 사과는 있을 수가 없죠.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학교는 왜 상철이 진술을 듣지 못했을까요? 그다음 5월 1일 가정 방문했을 때도 그때도 누굴 지명하지도 않았고 그래 누가 너를 괴롭히니 이랬니 물어도 대답은 안 해요. 그다음 그제 전화 통화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담임 선생님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그러고 나서 그 5월 29일밖에 안 나왔다니까 제 학교에 4월 29일부터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받겠습니까? 집에 찾아가니까 찾아오지 말라고. 그런데 5월 16일 학교 폭력위원회가 열리던 날 마침 상철이 아버지는 다른 일로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5월 16일 학부모 왔을 때 학부모님한테 오늘 학부에 참여하십시오 하니까 학부모님이 이 자리에서 3시 반에 학부를 하니까 가십시오 하니까 3시 그분이 한 15분인가 돼서 오셨어요. 10분 넘어서. 그래서 저는 안 갑니다. 학교에서 알아서 선생님들 알아서 조치해주세요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상철이 아버지 얘기는 다릅니다. 근데 그날 치료비 때문에 그 학교 잠깐 15분 있었는데 저거 CCTV 보면 교장실에 딱 15분 있다 나가갖고 그냥 갔어요. 아니 학폭 열리면 내가 참여해갖고 도대체 어떻게 된 사안인가 아버지로서 궁금하니까 가죠. 참석하죠. 제가 아버지인데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 왜 자살 시도를 했는가에 대한 상철이의 얘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4월 28일 자살 시도 후에 상철이는 지역의 한 정신건강정진센터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상담 내용을 보면 상철이와 친구들 사이에 문제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상철이 반의 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도 학교에 대해 할 말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자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아이들에게 학교 측에서 진술서를 받았어요. 너희들이 봤을 때 어떤 친구가
를 괴롭혔는지 너희들이 이름을 적어라 하고 학교에서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지그가 봤을 때 뭐 누구 친구가 어깨를 한 대 때리고 가고 어떤 친구가 등을 한 대 치고 가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적으면서 뭐 어떤 아이는 3표 나오고 어떤 아이는 뭐 4표 나오고 뭐 2표 나오고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어떤 그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그 이름이 많이 거론된 아이들 순으로 해서 가해자를 인위적으로 학교 측에서 지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한테 뭐 피해를 받았다, 이 아이가 나를 괴롭혔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학교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것과 똑같은 조치를 내립니다. 자살 시도한 이후에 이제 학교 측에서 피켓을 들고 가해자로 지목된 친구들이 피켓을 들어야 된다는데 그 내용 자체가 학교폭력 예방하자 이런 피켓을 들고 있으면은 나머지 모든 학생들이 등교할 때는 생각하는 거는 그 친구가 엄청나게 폭력을 저질러서 피켓을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학교에서 정말 잘못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뭐 보이지 않는 화장실 청소나 학교 봉사나 이렇게 한다는 건 인권 침해가 아니지만 피켓을 들고 했다는 건 정말 그 학생에 대해서 완전 일방적으로 말하는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이 아니라는데 왜 그 피켓을 들고 등교 시간에 애들이 그렇게 서 있어야 되는지 뭐 혐의가 없으면 혐의가 없으면 나왔으면 어떠한 다른 벌이 없어야 되는데 그 학교 측에서 그렇게 행했다는 것도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학교는 왜 그랬을까요? 아버님께서 학생들 생활기록부에 난기 때문에 처벌을 원치 않았고 그렇지만 교육적으로 학생들한테 이런 일이 없게끔 좀 따끔하게 교육을 시키면 좋다 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아들한테 피켓을 들고 있었으면 어떻겠나 그런 내용이 했다 하는 저는 보고 받았습니다. 상철이가 자살을 시도한 후에 같은 반 학부모들은 상철이 아빠를 만나서 사과하기를 원했으나 학교에서는 말렸다고 합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저희들도 이제 그 아버님한테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던 마음이 정말 컸어가지고 그 아버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학교 측에도 저희가 만나고 싶다, 사과할 부분은 사과를 해야지 이런 마음에서 만나게 해달라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학교 측에서는 그 아버님은 이제 일반인들과 이렇게 정상적으로 대화하기가 이제 힘이 든다. 그래서 뭐 굳이 안 만나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안 못 만나게 했던 거죠. 그쪽 아버님은 뭐 정신과 약도 복용하고 계시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 쪽에서는 만나기가 너무 두려웠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일까요? 학부모들하고 그런 말 안 했습니다. 학부모들하고 피해 학생, 가해자 학부모, 가해자 지금 학부모들이 서로 직접 만나면 안 되잖아요. 직접 당사자들이 만나면 안 되니까 그래야지 다른 그런 말씀 없었습니다. 학교 폭력위원회 결과에 불복한 상철이 아버지는 5월 20일과 22일에 경찰에 학교 폭력 신고를 합니다. 지금까지 울산경찰이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요. 내가 몇 번씩 찾아가고 여기에 내용에 보면 스쿨 폴리스 내 통화 내역 다 있잖아요. 처벌해달라. 근데 안 해줬잖아요. 상철이 아버지가 학교 폭력 전담 경찰과 통화한 내역입니다. 상철이 아버지는 학교 폭력 수사와 가해자 처벌을 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철이 아버지의 이런 요청에도 경찰 수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반성해보자. 그 아버님의 한 15분 동안의 말 중에서 앞에 있는 말 3마디 수사를 하시오라는 말이 물론 그 말이 달 수도 있겠지만은 그 가장 큰 주체 그 가장 중요한 메인은 학교 전담 경찰관은 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래서 좀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가져달라 그 말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수사를 해라라는 말에 대해서 수사를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게 과연 정답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이후로도 상철이 아버지는 전화 신고는 물론 수차례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학교 전담 그 경찰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는 밉대요. 자기는 이제 찾아와가 자초지종을 다 이제 뭐 때문에 그랬고 뭐 이제 다 조사해갖고 그런 걸 밝혀줄 줄 알았는데 안 밝혀주니까 이제 그게 지는 원망이었던 거예요. 예? 저한테도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학교 전담 경찰관에 대해서 왜 안 오냐고 묻더라고요. 바로 만나서 바로 이야기를 하고 바로 알았으면 아마 더 이런 뭐 비극을 피하는데 조금 확률이 높지 않았을까라는 데는 그 담당 학교 전담 경찰관도 그 부분은 굉장히 가슴 아파해요. 그 모든 것이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좀 자기가 좀 모자랐다 이런 점은 스스로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철이 아버지는 서울경찰청 앞에서까지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청의 학교 폭력 전담 형사가 파견되어 상철이 사건을 직접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7일 울산시청에서 상철이 자살 시도 사건에 대한 재심이 열렸습니다. 학교 폭력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종전대로 학교 폭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신 거예요. 학폭 회의록을 볼 수는 없습니까? 네, 안 되고 그 내용 공개도 안 되고 결과밖에 공개만 안 되는 거고요. 누가 청구를 하더라도 공개를 못 합니다. 재심이 있고 그 다음 날 학교 폭력의 정황이 적힌 상철이의 유서 2장이 집에서 발견되고 이에 따라 경찰도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0일 상철이 아버지는 우리 제작진 앞에서 이 유서가 조작됐음을 시인합니다. 우리 애의 죽은 억울한 것만 진실만 규명된다면 저는 처벌받아도 관계없어요. 그 애가 학교 애들 때문에 학교 폭력 때문에 죽었는데 그러면은 내 가슴은 어때요? 저 나날이 제정신 아닙니다. 그러면 상철이 아버지가 유서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공개한 동기는 무엇일까요? 내가 이 유서 사건에 자꾸 끌려가다 보면은 저 사람들한테 큰 소리를 못 쳐요. 울산경찰청에 진실을 자꾸 덮으려고 그러는데 나는 그거를 내가 이걸 안 밝히고 내가 처벌을 받을 때 받더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사건 똑바로 조사해달라 이거예요. 제가 이걸 다 안 까고 하면은 우리의 사건은 이제는 나중에 가면은 학교 폭력도 아니고 뭐 흐지부지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걸 원치 않아요. 오늘 상철이 친구들이 상철이를 찾아왔습니다. 같은 반 학부모들도 상철이 아버지의 슬픔을 위로합니다. 친구들도 상철이에 대한 사과의 편지를 상철이에게 전합니다. 잘 지내고 있지? 나도 진짜 그리워. 그리고 우리 반 진짜로 반성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잘 지내. 난 정말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이들은 편지 속에다 먼저 간 친구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절절히 담았습니다. 좀 더 일찍 이렇게 사과를 했더라면 상철이는 지금 이들과 함께 살아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애들이 반성을 하잖아요. 지네가 잘못한 거에 사과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친구잖아요. 친구니까 당연히 용서를 해야죠. 그럼 제가 안 하면은 누가 합니까? 이미 저 세상 갔는데 아버지는 저라도 쟤네들을 용서를 해야 자들이 다시는 이제 애들을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괴롭히고 학교 폭력이 안 일어난다고요. 자기네들이 느꼈으니까. 그래서 저는 친구들 용서해 주라는 뜻으로 알고 저는 벌써부터 그냥 제가 용서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 폭력의 절반 이상이 언어 폭력과 집단 따돌림입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서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폭력 대책자치위원회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2004년도에 만들어졌는데도 아직까지 제자를 좀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 울산 지역에서도
부분의 사건 말고도 이제 학교폭력 문제가 지금 사회 이슈가 되고 있어서 개정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학교폭력위원회를 학교 안에 둘 것이 아니라 학교 바깥에 두자는 의견들을 여러 명들이 제출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학교폭력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개입되어서 아이들의 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라 정말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법의 목적대로 우리 가해 학생들을 충분히 계도해서 지역의 중요한 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기능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률 개정의 시작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다시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도록 합니다.